청년 부채에 대해서 별로 이슈가 안 됐었는데 꽤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한 3-4천부터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잖아요. SNS 상에서는 되게 고액 연봉이나 막 이렇게 그런 사례들이 많지만 현장에서 만난 그런 사회초년생들의 연봉은 되게 안정적인 직업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학과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에 대해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가져서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20대 부자 수업 야무지게 모으고 똑똑하게 투자하자를 집필한 김태윤 작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2000년대 초반부터 금융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석사를 마치고 금융권에 들어가서 교육 상담 이런 거를 하다가 또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청년 부채로 박사학위 논문을 받고 학교에서 교육도 아직도 수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학교 밖을 나가서 본격적으로 사회 초년생들이나 뭐 군인들 진짜 교육이 필요한 분들을 만나보고 싶어서 현장에 직접 가서 직접 부딪히면서 진짜 궁금한 게 뭐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교육하고 연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받은 게 그래도 또 꽤 오래돼 가지고 2016년부터 쓰고 17년에 학위를 받았는데 그때만 해도 청년 부채에 대해서 별로 이슈가 안 됐었는데 이젠 저는 이젠 학부생들이나 대학원생들을 보면은 학자금 대출도 많이 받고 그리고 학자금 대출로 대출을 배우고 시작하다 보니 대출이 일종의 선물로 생각하는 경향도 많았고 이렇게 대출은 또 누가 가르쳐 주거나 그러지 않아서 조금 더 왜곡된 태도를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그 논문을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또 논문 쓰면서 특히나 이제 대학원생 같은 경우는 대출이 더 안 되고 학부생보다도 오히려 조금 막힌 경우들이 있어 가지고 또 이렇게 서민금융진흥원에 또 청년 대출로 아이디어 제안을 해서 그게 이제 햇살론 뉴스로 이렇게 지금 정착된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청년 부채나 이런 쪽에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생각보다 꽤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한 3-4천부터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학자금 대출이 금리가 1.7%이 정도라 이렇게 고금리는 아니긴 하지만 그게 쌓인 액수가 크고 연봉이 이렇게 처음부터 SNS 상에서는 되게 고액 연봉이나 막 이렇게 그런 사례들이 많지만 현장에서 만난 그런 사회초년생들의 연봉은 한 3-4천 수준이라 그것까지 넣어서 생활을 하기에는 또 쉽지는 않거든요. 1인 가구도 많고 주거비도 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부모님이 대주시는 것도 아니고 거의 80% 이상이 다 본인이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스타트를 한 경우랑 그런 부모님이 또 다 지원을 해준 경우랑의 격차는 점점 좀 커지는 것 같긴 합니다. 돈 관리에 하여튼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고 그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서 수업을 신청하는 학생들도 3-4학년 위주에서 점점 내려가서 1 학년 1 학기부터 네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고요. 그리고 뭐 의대생, 약대생들도 신청을 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고 또 연령대가 낮아졌습니다. 그렇지만 관심에 비해서는 금융 역량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지식 점수도 낮고요. 그다음에 돈에 대한 태도도 왜곡된 그런 태도도 제법 보이고요. 그다음에 실천 역량도 관심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져서 그 밸런스 맞게 그런 돈 관리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비중이 많이 오히려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기본적인 거 저축 그다음에 소비 이런 쪽부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20대 초반 막 이런 경우에는 투자 쪽 위주가 아니고 돈 관리의 전반적인 영역을 좀 골고루 잘 배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부모님의 영향을 진짜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요새 학생
것들이 안전하게 돈을 모아서 했던 부모님보다 주식도 하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했던 부모님이었으면 하는 그런 게 있어서 되게 안정적인 직업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학과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에 대해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가져서 코인이나 선물 쪽을 이렇게 두드려 보거나 하는 경향도 조금 생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지 어설프게 아는 경우는 이렇게 적금을 담보대출 받아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 시도라든가 아니면은 학자금 대출, 생활비 대출도 있거든요. 그것도 금리가 1.7%고 한 학기에 한 300만 원 정도 대출이 되다 보니까 고거를 빌려 가지고 투자로 조금 불리려고 하는 고런 것들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부채나 이런 쪽 교육도 좀 전반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지 고런 조금 잘못된 선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책은 한 20대 초반 정도를 생각하면서 쓰긴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만나본 분들은 뭐 초등학교부터 시작해 가지고 80대 어르신까지 그리고 완전 부자부터 완전 취약계층과 채무 문제가 있으신 분부터 다 만나 보긴 했는데요. 학교도 정말로 뭐 부자 동네부터 막 골고루 다 봐 봤는데 부자 동네를 가면요. 한 뭐 고등학교나 뭐 요런 데 가면 의외로 통제 연습을 많이 시키고 계셨습니다. 일부러 체크카드를 안 만들어 준다거나 뭐 용돈을 적게 준다거나 그런 것들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중상위권 요 정도는 돈을 불리는 거. 그래서 투자 이야기를 조금 한다거나 그러면 눈이 되게 반짝반짝해 가지고 그렇고 약간 좀 취약한 동네를 가면요. 저축이나 투자 이야기하면 막 이렇게 엎드려 있거든요. 그런데 대출이나 신용 막 이런 이야기하면 눈이 반짝반짝해져요. 그래서 고런 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환경이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뭐 취약계층 뭐 자립지원 청년이나 뭐 탈북자 자녀 친구들 뭐 1:1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해 봤는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비슷한 친구들과 어른들도 뭐 복지사분들을 만나거나 해서 조금 굉장히 한정적이었는데 그런 친구들도 주변에 좋은 멘토들이 있으면 굉장히 잘 크더라고요. 그래서 좀 '주변에 좋은 어른들이 많아지는 것도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을 보면은 갑자기 고등학교 때까지는 엄청난 학원비와 지원을 해 주다가 대학생이 되면은 부모님들도 좀 이렇게 변신을 하셔서 "이제부터는 네가 알아서 하렴." 막 이렇게 해서 이제 학자금 대출도 생기기도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용돈을 전부 지원이 아니고 한 일부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충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요. 그런데 소득으로 그러니까 용돈과 알바비로 내 지출을 커버해서 그 안에서만 소비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용돈과 알바비 내 소득을 넘어서 소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 지출 관리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막 적자 생활을 했는데도 이게 어떻게 사라졌지?'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한 달에 막 100만 원 이렇게 버는 학생들도 제법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쪼끔 덜 쓰고 저축 액수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학생이 저축 액수가 드라마틱하게 늘어서 많은 학생이 거의 없어요. 그냥 많이 벌고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몰랐대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도 많았고 그다음에 인젠 취업을 한 경우 이제 막 들어가서 갓 취업한 경우가 인생 전반으로 보면은 소득이 제일 낮잖아요. 그래서 그때 인제 신나게 한 3년 5년 쓰고 '이제 돈 좀 모아 볼까.'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긴 호흡으로 이제 막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때가 소득이 제일 낮지만은 고정 지출이 많지가 않아서 내가 작정하면 엄청나게 모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해서 고때를 잘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20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사회가 너무 불안정해지고 좋은 일자리도 없다 하고 재수, 삼수, 군수생 진짜 많아졌거든요. 그리고 졸업하고 들어갔는데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하고 또 이렇게 소득 단절이 되기도 하다 보니까는 이 돈 관리에서 그러니까 불안한 거를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돈 관리를 그러면 시간의 힘을 활용해야 하니 조금 더 빨리 관심을 갖는 거는 맞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